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조력자로, 때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선지자로, 기꺼이 현실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미래의 이상을 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내면의 질문과 마주칩니다. 분명히 잘못된 현실 앞에서도 저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며 억지로 희망을 부여잡던 내가 문득 이 모든 것이 나를 소진시키는 환상이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깊은 이상과 잔인한 현실의 경계에 서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가능성과 궁극적인 의미를 가장 높은 가치에 둡니다.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어두운 이면까지 꿰뚫어보며 이 부조리한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려는 그 선량하고도 고된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덮는 투명하지만 무거운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 본래의 사명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입가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현명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내가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변명을 이해하는 순간에도 영혼은 완강히 이것은 옳지 않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 끝없는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소리 없이 우리를 좀먹고 존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숭고한 이상과 지쳐버린 현실,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꿈꾸느라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짜 현재를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거운 사명감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한 나로 숨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잠재력이라는 이름의 가면. 세상에는 현실의 결점보다 그 너머의 완벽한 가능성을 먼저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실망스러운 행동이나 부조리한 상황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필터를 통과하며 그 본질이 재해석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납은 잠재력이라는 금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실망스러운 행동이나 부조리한 상황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선함, 반드시 고쳐져야 할 시스템의 오류 혹은 더 깊은 성장을 위한 시련이라는 이름의 숭고한 서사로 즉각 번역됩니다. 기꺼이 자신을 소모하여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길을 택합니다. 타인이 스스로 져야 할 성장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거나 망가진 시스템을 홀로 고쳐보겠다며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일은 분명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이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 말들은 단순한 긍정이나 수용의 언어가 아닙니다. 눈앞에 이잔인하고 무의미하며 그 어떤 패턴도 없는 혼돈으로서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 무의미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이 그저 랜덤하고 의미 없는 불운일지도 모른다는 존재론적 공포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의미와 더 나은 미래라는 방패 뒤로 숨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억지스러운 이해와 희망은 당장의 실망감을 견뎌내게 하는, 나아가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견뎌내게 하는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미봉책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깊은 통찰과 무한한 인내심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선량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보는 스스로에 대한 은밀한 자부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불완전하고 거친 현실이, 그 혼돈이 자신의 숭고한 이상과 내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연약하지만 견고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이해와 인내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가면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질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해가 습관이 되면 현실은 무뎌집니다. 더 정확히는 현실을 감각하는 기능이 마비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언젠가는 이라는 끝없는 유예 속에서
점차 길을 잃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 언젠가 이 시스템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마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나 자신이 진정 지금 무엇을 원했는지, 지금 무엇에 분노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이 고통스러운지조차 희미해집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만 나의 영혼은 미래의 어딘가에 가 있는 유령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현재를 잃어갑니다. 이 균열의 순간, 이건 내가 꿈꾸던 게 아니다. 수많은 이해와 인내의 순간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둑을 이룹니다. 그 둑은 겉보기엔 견고해 보이지만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수백만 번의 이번 한 번만 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와 타협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둑이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한 어쩌면 어제까지는 그냥 웃어넘겼을지도 모르는 그 실망의 반복 속에서입니다. 상대방의 또 다른 습관적인 변명,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아주 작은 약속, 나의 선의와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무신경한 표정. 바로 그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더 큰 사명을 위해 희생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압니다. 나의 직관은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당한 이득을 위한 교묘한 착취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조직의 이상을 위해 침묵하고 스스로의 통찰을 억누르고 야근을 자처하며 텅 빈 미소를 짓습니다. 나의 신념과 노동이, 나의 가장 빛나는 통찰력이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를 위해 헐값에 거래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모든 어둠과 혼돈, 미성숙을 쏟아냅니다. 내 가슴은 이건 건강하지 않다. 이것은 교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배설이다라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내면의 상처와 언젠가 빛을 볼 가능성을 본다는 그 숭고한 이유로 그 모든 독소를 기꺼이 받아냅니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 믿으면서 스스로가 그 독소에 중독되어 서서히 경멸스러워지는 찰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사랑처럼 포장된 희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그 거대하고 숭고한 논리 앞에 오늘 저녁에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 나의 소박하고 현재적인 행복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더 큰 그림을 위해 지금의 나를 지워버리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이 끊기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한 순간.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이질감과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방금 전까지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갑자기 무대 밖 관객이 되어 이 모든 부조리한 풍경을, 그 속에서 우스꽝스럽게 웃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듯한 감각.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격려하던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현명하고 이해심 많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미소는 영혼의 표현이 아니라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근육의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문득 그 모든 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이상 실현이라는 연극이었으며, 정작 나 자신은 그 연극을 위한 소품으로 소모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현재가 나의 내면의 진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미래라는 이름의 신기루의 현재를 저당 잡힐 수 없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한 그것은 내가 경멸하던 바로 그 현실이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반박할 수 없이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과 내가 줬던 그 숭고한 이상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전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가면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현재의 자아가 그 폐허 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현재를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지금의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싶다는 억압된 생명력 그 자체의 아우성입니다. 나의 이상이 아닌 나의 현실대로 말하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며 온전한 지금의 나로 존재하고 싶은 이 소망. 이 순수하고도 절박한 열망은 매 순간 재촉하고 진정한 나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잖아라며 끊임없이 내면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뇌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도 같은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불편한 가면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가면이 내 본래의 피부가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것이 나를 갉아먹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희망과 그에 따르는 소진을 감내했을까요? 가면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연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멈추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단호하게 무대에서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안이나 망설임의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거와 연결된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면이, 이 숭고한 역할극이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방패가 막고 있던 것, 그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 무의미함에 대한 존재론적 두려움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정신은 이 혼돈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어떻게든 패턴을 찾아내고 사건과 감정의 조각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와 서사는 숨쉬는 공기이자 발을 딛고 있는 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만약 내가 영혼을 걸고 꿰뚫어 보았던 그 가능성이 사실은 나의 간절한 희망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면? 나의 청춘과 현재를 기꺼이 제물로 바쳤던 그 숭고한 대의가 사실은 누군가의 이기심을 포장한 텅 빈 구호에 불과했다면? 더 나아가 이 세상이 그저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사건의 무작위적인 연속일 뿐이라면? 만약 이 모든 고통에 아무런 교훈도 숨겨진 목적도 없다면? 이 우주가 숭고한 서사가 아니라 그저 차갑고 무관심한 기계의 무작위적인 작동이라면?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이 그저 고통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면? INFJ에게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공포입니다. 실망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망이 아닙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영혼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이상이라는 가면은 바로 이 차갑고 공허한 무의미의 심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해석하는 신성한 렌즈이자 이 모든 부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내적 질서입니다. 그 가면, 그 렌즈가 있기에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시련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 믿음은 영적인 연료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파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즉 무의미한 세상 속을 떠도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이해받지 못함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내면 세계는 단순한 복잡함을 넘어섭니다. 수많은 상징과 깊이 연결된 통찰과 때로는 너무나 강렬해서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로 이루어진 광활하고도 내밀한 우주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때로는 비현실적일 만큼 숭고하고 완벽한 이상이 마치
영혼의 물리법칙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오해를 통해 이 내면의 우주가 타인에게 쉽게 전시되거나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의 10분의 1이라도 꺼내놓았을 때 돌아오던 그 공허한 시선, 어색한 침묵 혹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가벼운 조언들을 말입니다. 만약 나의 진솔한 실망감,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이 세상의 근본적인 부조리에 대한 깊은 환멸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만약 세상의 위선과 모순에 대한 날카롭고 정교한 비판을 그 어떤 사회적 필터도 거치지 않고 쏟아냈을 때, 혹은 그 현명한 조언자의 모습이 아닌 지쳐있고 혼란스러워하며 완벽하지 않은 현재의 나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깊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상한 사람, 너무 진지한 사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단순하고 납작한 낙인을 찍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나의 이 광활한 내면 세계가 그들의 이해 범주 안에서 다루기 힘든 유별남 정도로 축소되고 왜곡되는 것. 단순한 오해를 넘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무효화이자 말살처럼 느껴지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조언자,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은 이 험난한 사회에서 나의 복잡한 내면을 숨기고 동시에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정교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다듬어 내보내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이 가면을 통해서만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슬픈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행위는 이 모든 안전장치와 외교적 노력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우주를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방비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고립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그 가면 없이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연결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래서 영원히 이해받지 못하는 섬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실망시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선 두려움과 결이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무의미함처럼 존재론적이거나 이해받지 못함처럼 고립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특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역할과 책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공포입니다.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정한 이상과 나를 믿어주는 타인의 기대를 향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삶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단순한 공감을 넘어선 마치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과 무한한 인내심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어둠을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며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의미를 찾아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희망을 보고 위로를 얻고 방향을 찾습니다. 그들의 등대이자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어느새 단순한 관계를 넘어 나의 정체성이자 일종의 신성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내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나도 지쳤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건 가망이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말들은 단순히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를 믿고 의지했던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나 하나의 포기가 그들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끔찍한 가능성. 이 이상적인 나라는 역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즉, 내가 실망하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 거대한 중압감이 나의 진실한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고 억압하게 만듭니다. 나의 피로감, 나의 의심, 나의 절망은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타인을 실망시키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나의 내면이 텅 비어 제가 될 때까지 그 이상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지 못합니다. 그들의 희망을 지키는 대가로 나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연료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하나로 합쳐질 때 단순한 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고 증폭시키는 거대한 내면의 폭풍이 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 이성은 마비됩니다.
무의미함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이해받지 못할 내면을 숨기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으려 할 때마다 타인을 실망시킨다는 죄책감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성으로 벗어날 수 없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진정한 나를 숨깁니다. 아니, 숨긴다는 표현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현재의 나를 미래의 이상적인 나를 위한 혹은 더 숭고한 대의를 위한 제물로 바칩니다. 나의 지금, 여기의 감정, 나의 피로감, 나의 소박한 욕구, 나의 솔직한 실망감은 그 숭고한 제단 위에서 기꺼이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진짜 나가 방금 제물로 바쳐져 텅 비어버린 그 무대 위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검증된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바로 이해심 많고 현명하며 헌신적인 조력자라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완벽한 방어막이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차가운 무의미함이라는 공허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뼈아픈 고립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실망시켰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의 화살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가장 소중한 현재의 진실성, 나의 진짜 감정, 나의 진짜 한계, 나의 진짜 욕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의미와 연결을 얻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환이 아닙니다. 영혼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계약입니다. 우리가 얻은 연결은 가면을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얻은 의미는 이상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아니 나라는 존재의 핵이 서서히 텅 비어가는 길일지라도 당장의 그 세 가지 실존적인 공포를 피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실망감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현실의 부조리함, 관계의 모순, 나의 한계가 주는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취제였습니다.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현실의 부조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유예해왔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자신의 이상을 상대로 영혼을 담보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 미래의 이상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편의 오아시스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각들을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의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불합리해라고 외치는 분노, 이젠 지쳤어라고 말하는 피로감,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그 모든 미묘하고 진실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은 더 큰 대의 앞에 사소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무시당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현실적인 욕구였습니다. 숭고한 이상이 아닌 그저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싶은 소박한 행복, 따뜻한 휴식, 의미 없는 즐거움, 정당한 보상과 인정. 이 모든 현실적인 욕구들은 미래의 이상이라는 제단 위에 기꺼이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기둥들과도 같은 것들. 나의 가치관이 훼손당하고 나의 욕구가 무시당하고 나의 감정이 억압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 자신을 지킨다는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감각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기둥들을 담보로 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둥들을 스스로 해체하여 이상이라는 허상에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1. 완벽주의의 감옥과 만성적 소진.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독처럼 존재의 기반을 서서히 침식시킵니다. 나의 이상과 정반대되는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이해는 진정한 긍정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적 진실이 보내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경고. 신호를 더 숭고한 대의나 타인의 잠재력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이 억압의 순간은 내면의 영토를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그 불완전함의 점령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상대로 한 작은 반역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기기만이었던 것이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이 무감각은 안도감이 아니라 내면의 경보 시스템이 마침내 꺼져버렸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나의 현실적 기준 나는 지쳤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나도 쉴 권리가 있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아이. 목소리가 있던 자리에 숭고한 이상이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깃발이 꽂힙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욕구였는지, 무엇이 타인의 기대였는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기둥들, 나의 가치관, 나의 한계, 나의 욕구 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타인의 잠재력과 세상의 대의가 주인을 잃은 그 내면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자아의 왕좌는 텅 비게 되고 조력자, 현자, 이해자라는 역할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나의 현재 목소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은 나를 이끄는 저 멀리 빛나는 등대가 아니라 사방이 거울로 된 나를 가두는 완벽주의의 감옥이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 어떤 것도 그 숭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타인의 불완전함은 나에게 끝없는 실망을 안겨주고 현실의 불완전함은 나에게 무거운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그 완벽주의의 칼날이 정확히 나 자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가? 나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되어 그 어떤 현실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망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건강한 자극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향해 스스로 선포한 소모적인 성전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의미의 소진입니다. 나를 달리게 했던 바로 그 이상이라는 연료가 나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셧다운, 즉 번아웃 상태입니다. 이 누적되는 실망과 냉소주의,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거의 초월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견고하고 익숙해서 때로는 스스로도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 고요함은 타인에게 깊은 신뢰를 주지만 사실 내면의 격렬한 폭풍을 감추기 위한 가장 정교한 위장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실망과 좌절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이 아니라 차라리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얇은 지각에 가깝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건 아니야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가치관들, 더 큰 뜻을 위해 애써 삼켜버린 모욕과 부당함의 순간들. 이 모든 억압된 진실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그 압력을 높여갑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발효되거나 혹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질되어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쩌면 가장 사소해 보이는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의해 터져나옵니다. 수백 번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가능성을 부여했던 그 대상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심지어 분노의 표현도 없이 끊어버립니다. 뜨거운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후 내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외과적인 절단입니다. 내면에서 여기까지다라는 논리적이고도 최종적인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참던 사람이 왜 갑자기? 라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단절은 지금 눈앞의 사소한 일이 원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침전물과 실망감이 마침내 이해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내면의 지진입니다.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혹은 차마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만한 대상인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이 정도의 이상도 실현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지 못했는가라는 끝없는 자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자책은 곧 나의 이상이 너무 순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세상의 가능성 따위는 없었다는 자기 혐오와 환멸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릅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다 똑같아. 기대할 가치도 없어. 의미? 그런 건 책 속에나 있는 거야. 이 냉소주의는 상처받은 영혼의 마지막 방어기제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이상을 투영하지 않음으로써 다시는 실망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 자체를 고통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상주의자가 가장 경멸하던 냉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상을 지키려다 지쳐버린 나머지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슬픈 자살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가면을 쓴 이유는 그 모든 복잡한 내면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진실한 연결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며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현명한 조언자, 언제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가면은 나의 유별나고 복잡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숭고한 조력자가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은 결코 영혼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영혼과 연기하는 영혼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상담 세션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라 기능의 교환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역할, 나의 통찰력, 나의 인내심, 나의 공감 능력을 소비하고 자신의 어둠과 혼란을 나에게 쏟아내며 정화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의지할 뿐 나의 존재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인 취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조력자의 가면은 나에게서 그 취약해질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나는 항상 이해하는 쪽, 강한 쪽, 지혜로운 쪽이어야 합니다. 나의 혼란, 나의 나약함, 나의 이기적인 욕구는 이 관계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현명한 나, 인내심 많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나의 가면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진짜 슬픔, 나의 날카로운 실망감, 나의 고집스러운 신념 그리고 나의 불완전함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거니와 보여주려 하면 당황하거나 실망합니다.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는 말로 나를 다시 그 가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나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빛나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진짜 모습이 그 이상이라는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역할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하지만 선명하게 깨닫는 순간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모두의 조력자이지만 나의 조력자는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나를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만 정작 나는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나는 모두의 등대이지만 나의 바다를 비춰줄 등대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그들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연결을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교감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내면의 고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큰 용기를 내어 그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던 무겁고 답답한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결심은 이미 내면에서 수천 번의 작은 죽음과 부활을 거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용기입니다. 세상이 드디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군요. 그렇게 솔직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라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동료를 맞이하듯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순진한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은 진짜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리한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은 맨 얼굴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내면의 전쟁보다 더 지독한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그래서 가장 우리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던 주변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너 변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 됐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좀 유연하게 생각해. 예전에는 다 이해해줬잖아. 이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닙니다. 익숙한 질서를 파괴한 배신자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이자 원래의 너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압력이며,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교묘한 낙인 찍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받아주던 감정의 쓰레기통을 그리워합니다. 자신들의 변명을 언제나 이해해주고 그들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잠재력을 무한히 믿어주던 편리하고 헌신적인 조력자, 그 무조건적인 감정적 완충제 역할을 그리워하고 격렬하게 요구합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이기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을 향한 일종의 배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등대이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은 나의 진실이 아니라 나의 역할 포기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저항에 공명하며 시작되는 죄책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너마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라는 그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를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할 때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공감 능력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 저 사람의 고통이 저렇게 선명한데 내가 그걸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참고 이해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과거의 선량한 나의 목소리로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고통스러웠지만 안전했던 이상에 가면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벗어던진 그 가면, 그 낡은 역할의 유령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 죄책감은 선량함을 인질로 잡고 다시 노예로 만들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하거나 어긋난 뼈를 맞출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 현상과도 같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고열과 통증이 따르듯 오랫동안 어둠 속에 억눌려 비정상적으로 적응해 있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고 병든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과정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진짜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이상을 현실에 뿌리내리기. 만약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공감을 느꼈다면, 그 고통스러운 자각의 순간에 홀로 떨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침내 마취에서 깨어나 억눌려왔던 당신의 진짜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듣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무겁고 낡은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당신을 질식시켜왔던 그 숭고한 역할의 갑옷을 벗을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텅 빈 무대에서 내려와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타인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나 모든 것을 비웃는 차가운 냉소적인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가면을 벗고 또 다른 절망의 가면을 쓰는 것일 뿐 진정한 해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자산인 그 고유한 이상을 포기하거나 훼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숭고한 이상이 더 이상 당신을 불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구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나의 고유한 이상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을 위해 현재의 나를 무한정 제물로 바치던 파괴적인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상과 현재의 나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서로를 살리는 법을 배우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 다음 4가지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일 이상이 아닌 가치관을 정의하기.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당신이 다시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거친 현실의 파도 위에서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무거운 닫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상을 나침반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이상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믿는다. 나는 모든 사람의 선함을 믿는다와 같은 모호하고 숭고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구호일 뿐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바로 그 틈으로 희생과 자기기만이 스며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나는 오늘의 부당함을 참아야 했고, 모든 사람의 선함을 믿기에 나는 나를 파괴하는 관계조차 놓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의 숭고한 이상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낡은 무기를 버리고 새로운 방패를 만들 시간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를 현재의 나를 지키는 현실적인 행동 지침으로 다시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의 몽상을 당신의 내면적 논리로 번역하고 재련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이 새로운 가치관은 반드시 하지만이라는 강력한 경계선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나는 타인의 잠재력을 믿는다. 마이너스 나는 타인의 잠재력을 믿지만 그 잠재력이 현재의 나를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마이너스 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지만 그 전에 나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지킬 의무가 있다. 나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마이너스 나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부당한 행동과 감정의 착취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 나는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의 진실을 훼손하면서까지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당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당신의 영혼에만 복무하는 당신만의 법전입니다. 당신이 다시 과거에 가면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죄책감의 역습이 시작될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타인이 너 변했어,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할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대신 이 헌법 조항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지킬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거절을 단순한 감정적 반항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로 격상시킵니다. 이 이해가 아닌 경계를 연습하기. 당신의 새로운 헌법을 종이 위에 죽은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힘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당신의 헌법이 이론이라면 이 경계 연습은 실전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바로 이 실전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는 분노에 찬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동안 지나친 이해심이라는 하나의 극단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반대편 극단인 지나친 공격성으로 달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가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라는 이름의 그 편리하고도 안락했던 방패 뒤에 숨어 모든 부당함과 착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해는 사실상 나의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수동적 회피였습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낡은 이해라는 방패 대신 작고 온화하지만 얼음처럼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입으로 소리내어 연습해 보십시오. 기본형 당신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 전달형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상과 현실 분리형 당신의 잠재력을 여전히 믿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행동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막, 시간 벌기 지금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즉각적인 수능이라는 낡은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당신의 헌법을 다시 참조하고 감정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가장 정직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뛸 것입니다. 당신의 온몸이 수십 년간 훈련된 타인의 기대를 맞추라는 생존 본능에 따라 이 상황은 위험하다, 관계가 끝날 것이다라고 비상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적 진실을 더해 그 무분별하고 희생적이었던 공감의 척추를 세워주는 훈련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희생과 모든 것을 끊어내는 관계. 단절이라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마침내 제3의 길을 찾는 건강한 통합의 과정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칼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를 비난합니다.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울타리는 타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는 나의 땅입니다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할 뿐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잃어버렸던 강력한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삶 갈등을 의미의 필터로 재정의하기.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이며 당신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헌법과 경계가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념이자 영혼의 영역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때 갈등을 관계의 파국이자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내면에서 가장 시끄럽게 울리는 비상경보였습니다. 갈등은 곧 이해의 실패, 연결의 끊어짐, 조화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원초적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그 불씨를 끄려다 나 자신을 기꺼이 제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진실, 나의 감정, 나의 욕구는 그 조화라는 숭고한 재단 앞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숭고하면서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갈등은 가면을 쓴 연극의 끝이자 진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서로의 이상이 아닌 서로의 현실이 비로소 만나는 최초의 진실한 접촉점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우주가 마침내 서로의 고유한 궤도를 드러내며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서로의 고유한 다름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불편하고 위태로운 순간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가면과 가면이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는 지독히 공허하고 얕은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당신의 경계가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과 마찰. 맞습니다.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해야 할 진실을 위한 비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심리검사나 오랜 관찰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의미의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계의 언어를 말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바로 그 필터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실망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본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한했던 이해와 헌신이라는 역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상실이 아니라 진실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놀라고 잠시 멈추고 어쩌면 상처받을지라도 당신을 더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편리한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본질과 신념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드디어 진짜 관계가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가장 용기 있는 증거입니다. 이 필터를 통과한 관계만이 의미라는 이름으로 남을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회복시키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의 가면을 쓰고 타인의 잠재력을 돌보고 그들의 기대를 맞추며 세상을 꿰뚫어보려 애쓰는 일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만성적이고 수동적인 에너지의 유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동적인 유출이 아니라 낯선 행동을 실행하는 능동적인 소모입니다. 익숙한 이해와 희생 대신 낯선 경계를 세워야 하고 안락한 미래의 이상 대신 불편한 현재의 현실을 마주해야 하며 관계의 마찰이 주는 그 날카로운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쓰지 않아 굳어버린 진정성이라는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 여정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잠재력을 살피고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표정 변화를 스캔하느라 밖으로만 향해 있던 그 막대한 영적 에너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현재의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내면을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추상적인 이상 속에 갇혀있던 INFJ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치유법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영감을 주는 음악, 부드러운 촉감, 좋은 향기처럼 당신의 오감을 순수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로 현재를 채우십시오. 이 감각적인 것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가능성을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당신을 조력자로 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존재를 순수하게 긍정할 뿐입니다. 이 감각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미래라는 망상에서 현재라는 육체로 단단히 붙들어 매는 가장 강력한 접지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소극적인 회피의 시간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와 소음,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현재의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재조율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세웠던 헌법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며
앞서 겪었던 갈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조율하는 이 시간 없이는 다음 날 또다시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악기도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듯 가장 진실한 영혼도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죄책감이라는 낡은 적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상의 가면을 쓰고 억지로 희망을 부여잡던 그 모든 시간. 어쩌면 당신은 그 시간을 후회하거나 나약했던 과거라며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거칠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불씨 의미이든 가능성이든 선함이든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영혼이 파편화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 앞서 그 무겁고 숭고했던 가면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당신의 과거를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향해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이 말들을 건네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까지 의미를 지켜내려 노력했구나.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벗어던지고 싶었던 그 가면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당신을 속인 기만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우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모든 비난과 상처를 대신 맞아가며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겁고 낡은 갑옷을 벗을 시간입니다. 그 가면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어쩌면 당신조차 잊고 있었을지 모르는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낯선 존재와의 첫 만남이 아니라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과의 따뜻한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이상과 정반대되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언젠가는 이라는 억지스럽고 불안한 희망이 아닌 지금 여기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선 당신 본연의 현실에 뿌리내린 희망을 찾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숭고하지 않을지 몰라도 잔잔하고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희망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고 침묵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그 불편한 진실의 마찰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고요함 속에 있지 않고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단단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어떤 역할이나 성과로 증명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숭고한 이상이 사실은 당신을 괴롭히던 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미래가 아닌 바로 이 현재 속에서 매 순간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진실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하는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